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인 감독님께 영화 소개와 인사 말씀,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캐릭터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언덕을 연출한 이지은입니다. 비밀의 언덕은 12살 명은이라는 인물이 글짓기를 통해서 숨겼던 어떤 진실을 글쓰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가족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게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도 처음입니다. 예, 오늘 저 명은이처럼 조리 있게 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져 있어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란 선생님 역할을 맡은 임선우입니다.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덜렁덜렁대는 성격의 선생님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명은이에게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이 자리가 처음인데요. 다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맘 소녀 명은이 역의 민승아입니다. 비밀의 언덕은 씩씩하지만 비밀 많은 소녀 명은이의 글쓰기를 통한 성장기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은이 엄마 경희 역할 맡은 장사은입니다. 일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명은이 엄마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은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명은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조금은 서툴고 어린 엄마고요. 네, 잘 보셨길 바라고 많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비밀의 언덕에서 명은이 아빠 성호를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호는 논팽이 같고 늘 잠만 자지만 하지만 성호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치근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우리네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젊었을 적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언젠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비밀의 언덕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 옛날에 그랬다? 하는 이렇게 모두가 아는 성장통도 있겠지만 우리가 남모르게 꼭 숨겨놓고 했던 성장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통을 언덕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장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비밀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쓰기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문학적이고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 그거를 좀 따와가지고 비밀의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하고 저희 문순아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일단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자전적 얘기인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순아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문순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혹시 어떻게 배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뭔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의 시작은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초중고 시절에 하던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은 굉장히 사는 곳, 부모님 직업, 친한 친구, 여러 가지 등을 이제 적게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거를 조금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거를 다루게 되면 그 종이 한 장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게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걸 좀 보편성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단편영화로도 생각해볼까 했는데 그거 외에는 그 소재 외에는 다른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디어들처럼 좀 묻어두고 있다가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강력한 동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감독으로서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좀 주체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발칙하기도 하고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10대의 어떤 작은 인간을 그려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첫 장편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훈 역을 캐스팅할 때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쓰고 프리에 들어갔을 때 제 연출노트 가장 앞장에 썼던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명훈이를 찾고 말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1학년 8살부터 13살까지 정말 많은 배우들을 만났고 그 배우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디션을 봤던 배우 중에 문승아 배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명은이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저의 생각은 뭐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2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그게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 내고 이 배우가 욕심을 가질 수 있고 감독님 그건 아닌데요. 저희 학교 생활은 이래요. 라고 즐겁게 탐구해갈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승아 배우였어요. 왜냐면 문승아 배우랑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구수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막 웃다가도 갑자기 연기를 할 때는 되게 그냥 편하게 연기를 하는데 확 몰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즐거운 연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우는 연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다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승아 배우와 하게 됐습니다. 네, 승아 배우님께는 연기를 어떻게 배웠는지와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뭔지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연기 선생님은 언제나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약간 많이 오글거리긴 하지만 저희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만나서 많이 연습하고 친해졌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명은이에 녹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좀 중2병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은 하고 그러고 소중한 미안한 존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우가 되게 전형적인 아버지상이 아닌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딸 참 대단하다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사를 연기할 때 어떤 감정이 드셨고 또 아빠 연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를 연기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빠 연기가 처음인 것도 맞고 성우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 정도로 컸지만 아빠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일 테니 그런 점에서 뭔가 누군가의 아빠를 연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10대의 어떤 작은 인간을 표현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글을 읽었을 때 뭐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아빠, 엄마, 선생님 이런 직업적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로 글을 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우도 누군가에게는 아빠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고 남편이고 그 사람 자체를
그려내신 것 같아서 저도 성우를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를 연기한다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강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하셨는지. 네, 성우가 명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명은이가 한동안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 살 때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티도 은근히 나고. 근데 저는 성우가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에 성우는 진짜 명은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친데레처럼 또 스스로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칭찬을 하지 못한 건 또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우리 딸 대단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용기 내서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혜진에게 글쓰기 비법을 전수받고 나서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장치로서의 글쓰기 그리고 그 스토리를 쓰실 때 명은이에게 어떤 성장의 의미로서의 글쓰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혜진은 되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써서 이제 발표도 하고 상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인간이라고 봐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두 개를 대비를 시킨 그런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제가 오늘도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한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조금 거짓을 말하는 게 좋은 걸까? 그게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일단은 혜진과 명은이 둘이 서로 글을 씀에 있어서 어떤 진실이 좋은 거다, 거짓이 좋은 거다 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았게,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둘 다 굉장히 무게감 있고 진중하게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씀으로써 쭉 자기의 길을 나아가는 혜진이도 한번 보여줘서 관객으로 하여금 저 인물과 자신을 좀 대입해 보게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또 명은이 자기의 글을, 명은이 이제 두 가지 글을 썼는데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명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명은을 보면서 또 자신을 또 대입해 보길 바래서 어쨌든 거짓과 진실의 글쓰기를 둘 다 평균적으로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 번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쓰기가 영화에서 어떤 장치로 작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내에서 명은의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금 문득 한 가지 떠오르는 건요. 예전에 GV 때 한 관객분이, 그때는 혜진이랑 명은이랑 같이 GV를 하는 날이었는데, 명은이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글을 계속 썼을까요? 혜진이는 계속 글을 썼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명은이와 혜진의 답변이 각각 달랐어요. 그게 제가 생각나는데, 명은이 같은 경우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명은이는 이 1년의 이 극 안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극 속에서의 글쓰기는 성장의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혜진이의 답변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혜진이에게 글은 뭐라고 했죠? 글을 쓰지 않으면 못 산다고 했나? 하여튼
그게 자신의 어떤 꼭 써야만 살 수 있는 그게 혜진의 글쓰기였어요. 그게 어쨌든 이 작은 인물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사회에 말하지 못했던 걸 글을 쓰면서 정돈을 하고 그런 게 이 영화 안에서의 글쓰기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지은 감독님께서 임선우 배우의 이면에 숨겨진 의외성을 꺼내고 또 그 시절의 선생님들이 주는 전형성을 비틀어 보고 싶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임선우 배우만의 에란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준비와 또 어떤 디테일한 설정들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에란을 그냥 단순히 선생님 같이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보아온 어떤 TV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그런 선생님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명은이라는 아이와 이 선생님 간의 그런 거리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한 3년 정도 경험이 있는 약간 이제 막 초년생을 벗어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기를 했거든요. 에란이라는 사람이요. 명은이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느 순간 이 선생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명은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자신한테 굉장히 친절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남 같고 그런 좀 냉온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감들이 좀 그런 거리감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시기가 96년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좀 구현하려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선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장선 배우가 연기한 경이라는 엄마는 모두가 알지만 알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엄마의 얼굴을 보여줬다고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장선 배우님께서 해석하신 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감독님 말씀처럼 모두가 아는 엄마를 경이라는 유일한 인물로 표현해내는 데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루 배우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어떤 명은이의 엄마라는 정체성보다는 경이라는 인물이 뭐 신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굉장히 집중돼서 또 감독님 시나리오의 어떤 장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물이 어떤 모순과 이중성과 이면이 다 같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경희의 어떤 모순과 이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 경희 같은 경우에는 가운을 억지로 지어낼 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가운을 말을 하면서도 정작 새 아버지 가족을 챙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좀 일찍 커야만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도 또 기대지도 못하고 성우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그 마음 안에는 또 이 모든 게 벅차다. 그리고 어떤 억울함? 왜 나만 이렇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는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인물의 전사나 신의 전사,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고 또 제가 실제로 90년대에 초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도 이 경이라는 인물을 하면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때 엄마와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인물을 만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96년이잖아요. 아까 배우님들도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96년인지
이 영화 그렇게 굳이 또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보면은 요새는 많이 없어진 그 한전 공주하나 박스라든지, 요새는 또 초등학교도 다 보드마카로 글 쓴다고 하던데, 그런 칠판이 있는 초등학교도 어떻게 찾으셨는지, 좀 현실 보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에피소드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정환경조사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정환경조사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대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놓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냐 라는 것보다는 너희 자유시간이니까 공부해 하고 한 명씩 부르는데 아이들이 듣는 게 좀 더 무섭고 그게 더 쫄깃하지 않나. 예, 애들한테 자유를 줬는데 애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게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자유로운 시대가 80년대 말고 90년대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제가 그 시대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90년대를 했고요. 90년대 중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91년, 92년 다 있는데 일단 96년도부터 초등학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배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아이들, 지금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옛날 얘기를 느낄 것 같았어요. 국민학교의 이야기. 그래서 초등학교로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1996년 이후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96년도 이유 중에서 왜 96년도라고 한다면은 97년도에 이제 IMF가 터지잖아요. 근데 IMF가 그거를 이제 같이 배경으로 거론하면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요 가정환경조사 요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IMF까지 가면은 저희가 더더욱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야 돼가지고 딱 하나 남은 1996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가 아니니까요. 저희가 뭐 1987 같은 말을 그런 미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프리덕션 단계에서 생각한 것은 비주얼적으로 보증은 막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감성, 1990년에 옷을 입은 인물 상들을 좀 보증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커튼을 달아주는 어머니들의 감성, 그리고 뭐 공고가 나오면 휴대폰이 아니라 뭐 받아 적는 아이들의 감성, 뭐 바나나가 학교에 오면 그때 아이들의 리액션의 감성, 그런 인물의 리액션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 영화는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화장 요거에 굉장히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아마 에란 선생님은 정말 많은 피팅을 했을 거예요. 막 갈매기 눈썹을 할까? 뭐 할까? 서울 사투리를 쓸까? 말까? 이런 큰 디테일보다는 이런 작은 인물들의 디테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일단 문승아 배우는 되게 어리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다녔던 학교 시대 배경이랑 되게 달랐을 것 같아서 이 연기하는데 방해는 없었는지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께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설정이라는 건 곧 이 관객에 대한 세대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잘 제작을 하신 건지, 그렇다면 그 세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따로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3년이 됐으면 똑같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나이가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명은이 지금의 명은의 모습, 어른의 명은의 모습이 됐다면 그 친구에 따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12살 주인공이 이야기긴 하지만요. 제가 가장 처음 이 영화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 명은이를 인간으로 그리고 싶은데 먼저 아이이기보다는 한 여자로 그리고 싶고, 여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게 제 총 목표였는데요. 일단 그 시절에 96년대 시절에 5학년 그 즈음이었던 인물들이 지금은 30, 40대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명은이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마음이 많이 데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부모님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 환경일 수도 있고요. 출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데인 어른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싶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명은이라는 이 인물에 이입을 해서 명은이라고 불러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MZ세대이긴 하지만 저는 배우기 때문에 저는 금방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큰 어려움이 없이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는 사실 문승아 배우에 대한 걱정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은 괜히 이 배우가 진짜 글을 잘 썼으면 좋겠고 글을 평소에 썼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관심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의외로 승아 배우가 이 글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글을 잘 써야 글을 본인이 즐거야 이 인물을 이입을 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아 배우가 이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글을 쓰게 되면서 글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어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아요. 제가 명은이 덕에요. 단장도 해보고요. 글짓기에서 상도 타보고요. 근데 우수상만 탔어요. 그래서 아무튼 상도 타보고요. 명은이 덕에 해본 게 되게 많아서 저한테는 명은이가 되게 고맙고 감독님한테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명은이가 썼던 그 대상 작품은 명은이만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명은이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가족들이 알면 마음이 다칠까봐. 직접 명은이의 부모님으로서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 마음 누구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대상 작품을 직접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감독님이 궁금하셨던 그 솔직함이 정말 좋은 건가에 대한 대답도 얼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궁금한 건 혹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떤 느낌이셨을지. 가정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다음에 가족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냐. 근데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첫 반응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경이라면 읽고 나서도 별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은이와 얘기를 깊이 나누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의 원래 저란 장선이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글을 보고 명은이와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정말 친구 같은 엄마와 딸이 되면 좋겠지만 경이를 생각하면 경이는 아직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상처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기 먹고 잘했다 고기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솔직함이 그 약이 됐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뭔가 변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눕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건 없겠지만 당장 다음 날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그 괜히 또 정장 이런 것도 괜히 꺼내 입고 그러니까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제가 배우님들께 단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명은이었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로서 또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로서 이 작품을 읽고 혹은 연기하면서 어떤 지점들이 마음에 가장 와닿으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선우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떤 지점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혹은 연기하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도 이것이 어린이들이 이제 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또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비록 9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또 아까 어떤 기자분은 이제 90년대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어쩌면 96년도에 그 초등학교 생활을 그때 이렇게 어떤 관객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우리 영화에는 결국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결국 느낀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치와 또 다르게 이 영화를 보면서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게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영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마음에 딱 들었던 부분은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마 가족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는데 뭔가 이해가 됐어요. 명은이가 돼본 적은 없지만 명은이 같은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됐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해가 돼서 눈물을 글썽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거라는 거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씩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아까 말씀 몇 번 나왔는데 일단 승하 배우가 연기한 명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것도 정말 재밌었지만 사실은 이 작품에 또 경희애라는 인물을 또 제안을 받고 읽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른들의 모순과 어리기 때문에 못 보는 이면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작아진 등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명은이가 상을 받으러 갔을 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밀리게 됐는데 거기서 미소를 지을 때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작품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얼마나 나 있는 그 자체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장면이고 관객분들도 그런 가족 그리고 어떤 성장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을 준비하고 연기를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지금 제가 명은이 나이였다면 아버지가 지금 현재 제 나이쯤일 텐데 젊은 아빠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그 어릴 때의 그 묻어놨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끄집어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요즘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근데 잊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어릴 때 내가 만났던 사람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꽤 풍부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관객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그렇게 영화 다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주변 사람들, 어릴 때 기억들,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느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랬으면 영화를 보시고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Q&A를 마치고요. 감독님부터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득문득 일상을 지내시다가 명훈이도 좋고요. 저희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문득문득 살면서 그 인물을 떠올렸을 때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행복해지거나 그렇게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되게 되게 기분 좋지만 또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영화가 저희가 보고 또 저희가 사실 어떤 즐기고 좋아했던 단계였다면 이제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이 영화는 세상에 나가고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적어도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을 이 영화를 위해서 보신 그 시간들이 좀 값진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도 떨렸는데 아직까지 떨리네요. 이런 자리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요. 많이 볼수록 재밌으니까 한 번씩 개봉하고 또 봐주세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워낙 또 따뜻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승아 덕분에 굉장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동안 처음보다 뭔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따뜻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저도 같이 힘을 좀 받았거든요. 관객분들이 요즘 극장에 많이 좀 발걸음이 뜸해진 시기이긴 하지만 이 작품이 어느 나이 때든 또 성별을 떠나서 모든 분들께 좀 따뜻한 울림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사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촬영했던 정말 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불호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네, 엄청 좋아하진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에 굉장히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놓치기 아까울 정도의 놓치면 아까울 만한 디테일들이 많으니까 혼자서도 보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보시고 나중에 또 집에서도 보시고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비밀의 언덕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12일 개봉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쪽에서 기다려주시면은 네. 앞쪽이 사진이라서 이선우 배우님 중앙으로 모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분 먼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조금 더 붙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감독님까지 모시고